여러분, 지금 당장 중고거래 앱인 당근이나 중고나라 한번 켜보시겠어요? 검색창에 캠핑 풀세트라고 쳐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웃돈을 줘도 못 구해서 줄을 서야 했던 노르디스크 텐트, 헬리녹스 의자, 스노우피크 식기들이요. 지금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아니 어떨 때는 그냥 제발 가져가 달라는 수준의 급매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제목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와이프랑 싸우고 캠핑 접습니다. 500만원어치 일괄 100만원에 던져요. 또 어떤 분은 캠핑장 예약이 수능보다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라고도 하죠. 한때는 대한민국 모든 가장의 꿈이었고 MZ세대의 가장 힙한 문화였던 캠핑.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걸까요?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캠핑장들은 왜 하나둘씩 폐업 신고를 하고 그 뜨겁던 열기는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오늘 돈줄경제에서는 그 화려했던 캠핑 열풍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적 진실, 그리고 캠핑장 사장님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팽팽한 돈의 전쟁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맛있게 요리하는 돈줄경제입니다. 저희 채널은 늘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합리적인 소비의 길을 제시해드리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바로 캠핑의 몰락입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캠핑에 미쳐서 텐트만 3동이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캠핑 가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대신 일본 가자, 베트남 가자는 소리만 들리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캠핑 유행 지났다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캠핑장 사장님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이유, 그리고 그 가격이 왜 소비자들에게는 선을 넘은 것으로 느껴졌는지 그 사이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 캠핑 시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캠핑에 열광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시간을 거슬러 20년으로 가봅시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하늘길은 막혔고 식당은 문을 닫았으며 우리는 모두 집콕신세가 됐죠. 그때 사람들의 억눌린 욕구가 터져 나온 곳이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야외였어요. 타인과 접촉은 피하면서도 답답한 집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게 바로 캠핑이었죠. 당시 통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약 500만 명 수준이던 캠핑 인구가 2021년에는 7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시장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고요. 이때는 정말 대캠핑 시대였습니다. 캠핑장 예약은 그야말로 피케팅이었죠. 유명한 캠핑장은 예약 오픈 1초 만에 마감됐고 소위 명당 자리는 안표까지 거래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복 소비입니다. 해외여행에 쓸 돈, 맛집에 쓸 돈을 못 쓰게 되니까 그 보상 심리로 캠핑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해외 못 가는데 텐트에 200만 원 투자하는 게 뭐 어때? 이런 심리가 팽배했죠. 여기서 첫 번째 오해와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많은 분이 캠핑은 돈 안 드는 저렴한 취미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숙박비 안 들고 밖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끝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었죠. 실제로 캠핑을 시작하면 개미지옥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텐트를 사면 타프가 필요하고, 타프를 사면 폴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엔 감성전구, 무선 선풍기, 그리들, 쿨러. 끝이 없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은요, 평소에 아주 검소한 친구였는데 캠핑 바람이 불자마자 한 달 만에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차도 SUV로 바꿨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야, 이게 그냥 취미가 아니야. 내 가족한테 이 정도 집은 지어줘야지. 그런데 그 친구 지금 그 1,500만 원어치 장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1년째 햇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엔데믹이 오고 하늘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텐트 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서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게 훨씬 행복하구나 라는 사실을요. 여기서 핵심적인 수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캠핑장 이용료의 상승폭입니다. 2020년 이전만 해도 사설 캠핑장 이용료는 보통 3, 4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유행이 정점에 달한 2022년 이용료는 7만 원,
8만 원을 넘어서더니 이제는 10만 원, 12만 원 하는 곳들도 흔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박에 10만 원입니다. 내가 내 텐트를 직접 가져가서 내가 직접 치고 내가 직접 음식을 해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는데 10만 원을 낸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현실 자각 타임, 즉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만, 이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호텔 가겠는데?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그 돈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캠핑 개미지옥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에요. 처음엔 20만원짜리 원터치 텐트로 시작해서 결국엔 루프박스를 올리거나 차를 바꾸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알고리즘이죠. 여기서 장비가 좋을수록 캠핑이 편해진다는 말은 캠핑 업체들이 만든 가장 거대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뭐냐고요? 장비의 양은 캠핑의 노동 강도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칭 풀세트 캠퍼인 어느 가장의 주말을요. 토요일 아침 7시 남들 늦잠 잘 때 이분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미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50kg이 넘는 장비들을 테트리스 하듯 차에 쌓아야 하거든요. 캠핑장에 도착하면 힐링 시작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거대한 거실형 텐트를 치고 타프를 각 잡아서 올리고 에어매트에 바람 넣고 주방 세팅하고 이 서령에만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세팅이 끝날 때쯤 티셔츠는 이미 소금기로 가득합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죠? 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려고 하면 해가 집니다. 저녁 먹어야죠. 불 피우고 고기 굽고 먹고 나면 설거지 지옥이 기다립니다. 다음 날 아침은 더 가관입니다. 어제 했던 일을 정확히 역순으로 반복해야 해요. 텐트에 맺힌 이슬을 닦고 흙을 털고 다시 그 좁은 차 안에 꾸역꾸역 밀어 넣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와, 잘 놀았다가 아니라 다시는 안 간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또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다음 장비를 검색하죠. 왜? 들인 돈이 얼만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본전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감성 캠핑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예쁜 사진들 보셨죠? 하얀색 면 텐트에 우드 테이블, 노란 정우. 그런데 이 감성 뒤에 숨겨진 비용과 노동을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색상부터 문제입니다. 감성의 핵심은 베이지와 화이트죠. 하지만 캠핑장은 흙바닥입니다. 비라도 한번 오면 그 베이지색 텐트는 흙탕물색이 됩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 전용 세척제를 사고 집에 와서 거실에 펼쳐놓고 말리는 그 고생. 이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업무입니다. 2박 3일 캠핑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정리하는 데 쓰는 총 노동시간만 18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의 시급을 계산해 보세요. 노동 같지만 수십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름값, 톨비, 이용료까지 합치면 1박 2일에 8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이 돈이면 5성급 호텔 가서 조식 먹고 수영장 이용하는 거랑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초창기 캠핑은 가성비로 갔지만 이제는 가격 대비 최악의 비효율이 되어버린 거죠. 텐트 안에서 눅눅한 침낭 덮고 자면서 옆 사이트 코 고는 소리에 밤잠 설치는 게 정말 1박에 10만 원을 낼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들은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분들이 단순히 탐욕스러워서였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캠핑장 운영에 잔혹한 경제학이 숨어 있습니다. 땅값부터 전기세, 그리고 사장님들을 밤잠 설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들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속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관점을 180도 바꿔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텐트를 치는 캠퍼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봤죠. 하지만 이 시장의 반대편에는 퇴직금 다 쏟아붓고 대출 연끌해서 산속에 캠핑장을 차린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 땅 빌려주고 10만 원이나 받아? 라고 했던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사장님의 장부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캠핑장 비즈니스라는 건 단순히 땅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반시설 서비스업이자 극한의 관리직이에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산 밑에 평평하게 땅 다져놓고 전기만 끌어오면 돈 버는 거 아냐? 하루에 10만원씩 20팀 받으면 하루 200만원, 한 달이면 6천만원 대박인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캠핑장을 차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땅이죠. 최근 몇 년 사이 캠핑 열풍이 불면서 수도권 인근 웬만한 산지나 농지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예전엔 평당 몇만 원 하던 땅들이 이제는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여기에 전용 허가를 받는 비용, 배수로 공사, 전기 증설 공사, 오폐수 정화 시설까지 설치하려면 기초 공사비에만 기본 수억 원이 깨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유지 비용입니다. 여러분, 캠핑장 가서 전기 어떻게 쓰시나요? 여름엔 이동식 에어컨, 겨울엔 600W짜리 전기요에 온풍기까지 풀가동하시죠. 캠핑장 사장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전기료입니다. 캠핑장은 주택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용 전기가 누진세는 없어도 기본 단가 자체가 높고 피크 시간대 요금이 장난 아니거든요. 한 사이트에서 10만원 받았는데 그 집이 밤새 온풍기 돌리고 전기 쓰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전기값 떼고 나면 몇만 원 안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 가평에서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어느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 퇴직금 3억에 대출 5억을 껴서 캠핑장을 차렸어요. 사이트는 총 30개였고 1박에 8만 원을 받았죠. 사장님은 처음엔 돈 좀 벌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말에만 손님이 오잖아요. 평일엔 텅텅 빕니다. 그럼 한 달에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날은 8일에서 10일 뿐이에요. 30사이트 다 차봐야 한 달 매출 2,400만 원인데 여기서 대출이자 나가고 알바생 1명 인건비 나가고 쓰레기 처리비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500만 원 가져가기도 힘듭니다. 사장님 본인의 노동력은 공짜인데 말이죠. 게다가 사장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원과 진상 고객입니다. 밤 11시 넘어서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손님 말리러 갔다가 욕먹는 건 일수고요. 매너 타임 안 지킨다고 옆 사이트에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분리수거는커녕 음식물 쓰레기를 텐트 자리에 그대로 버리고 간 경우도 허다하죠. 이걸 누가 치우냐고요? 60 넘은 사장님이 허리 숙여가며 다 치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장님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살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물가 상승과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10만 원은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캠핑은 대체재가 너무 많습니다. 1박 4, 5만 원일 때는 잠깐 불편해도 자연이 좋으니까 가자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10만 원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비교를 시작합니다. 야, 10만 원에 우리 식구 고기 사고장 봐서 가면 30만 원인데 그 돈이면 평일 특가 호텔이 15만 원이고 남이 해주는 뷔페 먹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결국 사장님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가격이 소비자를 쫓아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요즘 살아남는 캠핑장들은 어차피 10만 원 받을 거면 시설을 5성급으로 만들자라는 전략을 씁니다. 사이트마다 개별 화장실을 만들고 수영장을 짓죠. 그런데 이 시설 투자비는 또 어디서 나올까요? 다 빚입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가격을 15만 원, 20만 원으로 더 올려야 하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캠핑 시장이 처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운영비가 오르니 가격을 올리고 그러니 고객은 이탈하고 수익이 악화되니 시설 투자를 해서 가격을 또 올리는 악순환 말이죠. 결국 이 레이스에서 버티지 못한 영세 캠핑장들부터 지금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4인 가족 기준 주말 2박 3일 캠핑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캠핑장 이용료 20만원, 기름값과 통행료 5만원, 장보기 비용 25만원, 소모품 비용 3만원, 대충 더해봐도 7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여기에 아빠의 노동력과 엄마의 뒤처리 수고를 더하면 사실상 100만원짜리 여행인 셈이죠. 그런데 요즘 비즈니스 호텔이나 특가로 나오는 4, 5성급 호텔 패키지를 보세요. 이시 30만원이면 쾌적한 침대와 수영장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어도 돈이 남아요. 결정타는 해외여행의 귀환이었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이 캠핑보다 싸진 거예요. 가평 가서 10만원 내고 텐트 치느라 고생하느니 후쿠오카 가서 라멘 먹고 온천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라는 계산이 서기 시작한 거죠.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편함을 참아주는 것도 가격이 저렴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가격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캠핑장을 떠나게 만드는 또 다른 주범은 바로 피로 유발 규칙들입니다. 요즘 캠핑장 예약 사이트 가보셨나요? 무슨 수능시험 유예 사항보다 덕입니다. 밤 10시 이후 대화 금지, 성인 2명 초과 금지, 방문객 절대 금지, 노키즈, 종까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규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주객전도가 됐어요. 돈은 돈대로 비싸게 내는데 캠핑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손님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은 마치 교관처럼 순찰을 돌고 옆 사이트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조용히 해달라고 쪽지를 보냅니다. 이걸 교도소 캠핑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힐링하러 왔는데 10시부터는 숨소리도 조심해야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면 이게 대체 왜 캠핑인가요?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결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건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비싼 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검열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서비스업의 기본을 망각한 캠핑장들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화장실 갔는데 휴지 없고 지저분할 때, 옆 사이트 빌런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나 몰라라 할 때, 폭우로 취소하려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할 때 소비자는 결심합니다. 내 인생의 캠핑은 이제 끝이라고 말이죠. 자, 상황이 이쯤 되니 캠핑 시장은 이제 완전히 재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웃고 있는 거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비 시장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캠핑이 몰락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의 습격입니다. 이게 캠핑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캠핑은 장비 부심의 영역이었습니다. 텐트 하나에 200만원, 의자 하나에 20만원 하는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어야 아, 저 사람 캠핑 좀 하네 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상황이 변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 보니 국내 브랜드에서 50만원에 팔던 티타늄 화로대나 경량 체어가 브랜드 로고만 없을 뿐 똑같은 디자인으로 5만원, 10만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품질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예전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 세계 캠핑 장비의 90% 이상은 원래 중국에서 만듭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라벨만 갈아서 국내에서 5배, 10배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이건 캠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내가 저 로고 하나 때문에 100만 원을 더 낸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고가 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뚝 떨어졌죠. 결국 중고시장에 고가 장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신규 유입자들은 더 이상 비싼 돈을 들여 장비를 사지 않게 됐습니다. 장비의 가치가 폭락하니 캠핑라는 취미 전체의 품격이나 허영심이 자극하던 소비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모든 캠핑장이 다 망할까요? 아닙니다. 이 지독한 불황 속에서도 예약이 꽉 차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살아남는 캠핑장의 첫 번째 특징은 테마의 확실성입니다. 단순히 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완벽한 별 보기, 캠핑장, 계곡 물놀이, 특화, 캠핑장, 혹은 아예 재택근무자를 위한 워케이션 캠핑장 같은 곳들이죠. 두 번째는 호텔급 인프라와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 박 10만원의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가격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별로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침에 갓 구운 빵과 커피를 배달해 주거나 캠핑 장비를 모두 세팅해 주는 글램핑과 오토캠핑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곳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반면 사라지는 곳들은 어떤 곳들일까요? 유행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퇴직금 털어서 들어온 전문성 없는 사장님들의 캠핑장입니다. 시설 투자는 최소화하고 손님에게 규제만 가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이미 소비자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럼 캠핑은 이제 완전히 끝난 취미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들만 남는 건강한 시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캠핑을 하던 사람들은 떠나고 진심으로 자연이 좋고 텐트 치느라 즐거움을 아는 찐 캠퍼들만 남게 될 거예요. 장비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캠핑장 가격도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되겠죠. 결국 캠핑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취미로 정착될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캠핑의 몰락과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캠핑의 몰락은 보복 소비가 끝난 후 가성비를 상실한 취미가 맞이한 필연적 결과다. 둘째, 캠핑장 이용료 10만 원은 사장님들에겐 생존권이었지만 소비자들에겐 손절의 신호탄이 되었다. 셋째,
이제 캠핑 시장은 허영이 가고 실속과 고급화로 양극화되는 대격변의 시기에 진입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캠핑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장비를 다 팔아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당장 새 장비를 사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중고시장에 더 좋은 매물들이 더 싼 가격에 쏟아질 겁니다. 지금은 관망할 때이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둘째, 캠핑 대신 경험에 투자하세요. 텐트 안에 갇혀가지고 장비 닦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거나 더 다양한 여행지를 경험해 보세요. 캠핑은 그 수단 중 하나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제가 중고거래 앱에 쏟아지는 풀세트 급매물 이야기를 했죠. 그 매물들은 단순한 중고 물품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알았던 감성이라는 병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 지갑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캠핑 가서 이런 현타 느껴봤다 하는 사연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캠핑장 대신 지금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가고 있는 의외의 장소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경제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